검찰이 지난 10일에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위법 사유를 무려 9개나 작성해서 조목조목 불법적 행위를 지적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제출한 이유서에서 항소심의 재판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죠. 2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의 논리가 매우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발언은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제 취지와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이 위법 사실을 이번에는 9가지로 쪼개서 일일이 써놨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다 이러면서 대놓고 대법에다가 지금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을 한 것인 건데요. 맞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요. 사진 확대했다고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맞습니까? 많이 벗어나죠. 그리고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아주 검찰이 이를 갈고 항소심 재판부를 저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재명 관련한 재판에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이를 갈고 전력을 다한다는 게 저희가 뭐 검찰 내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소식을 이렇게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정황으로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0일 날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 제출 기한이 원래는 4월 21일이에요. 근데 11일이나 일찍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상고 이유서만 분량이 3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준비해서 바로 대법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간 이 분량을 보고 좀 이해가 갔어요. 300여 쪽이구나. 네. 그러나 여러분 뭐 단순히 검찰이 작심을 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바뀐다?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무죄를 때려버리는 2심 재판부인데 이게 뒤집힌다라는 확률 자체는요. 여러분 사실상 적긴 합니다. 아직도 사법부를 믿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지만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여러분 어찌됐든 대법이 최종 3심을 빨리 판결을 해라 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4일에 열린 국회 2차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탄핵 기각되고 돌아오셔가지고 아주 사이다 발언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해라. 그래야만 공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거짓말로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죄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이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이재명 3심을 놓고 이야기한 게 맞고요. 법무부 장관도 신속하고 빠르게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빠르게 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지금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의 선거법 3심 선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사실은 갈립니다. 반반으로 갈리고요. 3월 26일 날 항소심에서 2심이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633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심은 6개월 이내,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3심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인데 그렇다면 6월 26일까지는 3월 26일에 3개월 뒤니까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엄청난 시간 끌기, 뭐 재판 회피, 뭐 불출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항소를 못 합니다. 그냥 항소 자체를
못하는 거죠. 무죄니까. 무죄인데 뭐 항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더 빨라질 거다. 빠르면 5월 이내에 선고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또한, 여러분 뭐 헌법재판소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리서치민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53.8%가 6월 3일 이전에, 32%가 대선 후에 해야 된다. 나머지 14%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특히 좀 특징적인 지표가 30대에 61.5%가 이재명 재판은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이게 60대, 70대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재명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얼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원의 그 여론을, 법원이 뭐 여론을 의식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여론을 의식해서 이 사태까지 온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등한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냥 8대0 인용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그렇게 매서웠는데도 3월 26일 날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뭐 빨리 해야 한다, 뭐 여론이 이렇다 이러는 게 사실 말씀드리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재명은 뭐 무죄라서 항소를 못한다고 해도요,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연수를 펴고는 있었습니다. 대법원 3부가요, 지난달 31일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3월 31일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넘게 수령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문서가 폐문부재다라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 뭐 이런 사유로 직접 전달이 되지가 않아서 절차가 지금 또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7일 날 집행관에게 통지서를 인편으로 전달해라, 직접 전달해라, 집행관에게 시켜서, 우편으로 송달이 안 되니까 집행관이 특별히 송달해라, 이런 식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긴 해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좀 빠르게 심리를 하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재명도 송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지 10일 이내, 검찰이 10일 날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날짜 꽉꽉 채워서 제출을 하겠죠. 제출이 되면 이제 주심 대법관에서 사건이 배당이 되고요. 배당이 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필요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심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이재명이 언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냐, 이겁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을 아예 안 해버린다? 그러면 그래도 바로 절차는 진행은 되는데요. 3심은 사실 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아마 대선 후보 신분으로 대법에 출석을 할까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심리는 계속 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법이 이재명이 출석 안 한 상태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하고요. 이게 그냥 뭐 판사들 빨리 해라, 뭐 이렇게 독려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시면은 사실은 안 되고요. 법적인 장치로서 재판 지연을 막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더 강하게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뭐 갑자기 급 반전으로 해서 뒤바뀔 거다, 이런 말씀은 제가 그런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요. 그건 팩트고요. 그러나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정도만 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관세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교역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그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CNBC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145% 폭탄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화물 주문 취소, 그리고 선적 화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는 일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피해가 크고 뭐 양측 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특히 이 중국의 145% 관세는 이 중국의 거의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노리고 아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관 지연 뭐 이런 걸로 방치된 해상 항공 화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뉴욕 항만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일 이상 방치된 화물은 그냥 유기 화물로 관주를 해가지고 그냥 경매해버리거나 처분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시장 분석 자문 서비스 기업인 C-인텔리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앨런 머피라는 CEO가 있는데, 미국 수입 업체들이 바로 그냥 관세 나오자마자 중국산 가구 주문을 전면 중단했고, 뭐 장난감,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해상 운송업체 이런 데도 있었고, 중국 관련한 비즈니스가 거의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뭐 대체재가 없는 일부 제품은 비용을 감수하고 수입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뭐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일부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해서 이미 뭐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로 지금 생산 기지를 이미 이동했다고 하고요. 재고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팔아버리고 생산 라인 가동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 관세에 대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파나마 운하 관련한 미국의 장악력 확대도 그렇고,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중국 관련한 이런 수출품, 그러니까 중국의 제1 고객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더 많고 거의 최고의 고객이 사라졌고, 그리고 미국의 계획은 뭐냐면 본인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국 제품을 구입하는 그 고객 입장에서 본인들만 이렇게 싹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이제 90일간 유예를 주고 그 90일 동안 잘 선택해라 너네. 이렇게 하면서 쟤네랑 갈래, 우리랑 갈래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고객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일이 진행될 건데요. 물론 저쪽에서 또 반발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 이게 가장 큽니다. 바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히토류라는 광물은요, 그 미국의 방위 사업 그리고 뭐 반도체 사업 이런 곳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광물입니다. 뭐 가돌리늄, 테루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디움, 이티움, 중히토류 뭐 이런 히토류 자석 뭐 이런 것들을 중국 밖으로 이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수출 통제 조치죠. 공식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히토류는 거의 중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아마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전기 모터,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 이런 방위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고, 내연기관 차에도 사용이 되고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전조등, 점화 플러그, 뭐 AI 칩, 반도체, 스마트폰, 뭐 축전기,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다 쓰이는 필수적인 자석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자석이나 중히토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23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중히토류 공급량의 무려 99%를 생산을 합니다.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는 중국이 90%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만드는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또 중국에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랑 이제 상무부가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공급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뿐만의 조치가 아니에요. 미국뿐만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이런 수출 통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공공 비축이랑 민간 재고 뭐 이런 대체제들이 확보는 됐다라고 합니다. 6개월분의 공공 비축량은 확보가 됐는데 뭐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되면 이거는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산업부가 히토류 비축량을 6개월 정도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18개월 정도로 늘리고 호주나 이런 히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미국.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히토류 독점에 해저 광물을 채취하라라는 행정명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미국이 가장 자원이 많은 땅이죠. 실제로 석유도 중동만큼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인데 이제 채굴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좀 소극적이긴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해저 자원의 개발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으나 미국이 이런 채굴을 위한 것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산호초를 파괴하고 특정 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심지어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뭐 인도네시아산 니켈도 있었고 중국 히토류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만큼 채굴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호주도 그 매장량이 많아요. 그래서 호주만큼 이렇게 많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히토류 광물 채취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주변만 미국 바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하와이나 괌이나 그쪽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바다에서도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자원 확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히토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텍사스 쪽에 정제 시설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MP 머티어릴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랑 협력을 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미 벌써 가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략적 비축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아까 호주도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나라랑 협력해서 미국이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호주나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물 협정 하자. 너네 지원해주는 대신 그동안 너네 광물 협정 안 한 거 빨리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히토류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미국 땅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에너지 자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거의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사실 행정명령만 지금 했을 뿐이지 진작부터 다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텍사스에 그런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이런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이런 반응, 당연히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구나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관세 전쟁이 더 지속되면요, 뭐 당연히 광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중국의 그런 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상을 하고 행동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관세가 진행이 될지 또 기대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기대함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 더 심각해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더 압박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국내에서 조사하는 어떤 법무부나 CIA나 FBI나 그런 곳에서 조사하는 것들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를 그거는 제가 기대함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재명의 3심에 대한 내용과 이 관세와 중국의 수출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튼 간에 빨리 재판이 파기 자판이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죄로 되돌려질 거다, 뭐 반전이 일어날 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차마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법부를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정황만 보고 사실만 보면서 이 중간 점검하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파 생태계,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멤버십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마인드로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댓글이나 상세 내용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좌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채널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